알파벳, 바로 언어입니다. 알파벳은 다른 뜻으로 우주의 원리, 창조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구글 알파벳의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죠. 예를 들면 A는 Analytics, B는 Books, C는 Chrome과 같이 말이죠. 여기서 조금 더 찾아본 사람들은 이슬람교 종교 지도자들이 연구한 절대 알파벳의 원리, 바로 Supreme 알파벳에서 G는 God을 뜻한다라고 말하며 구글이 신이었다며 구글을 신으로 생각하며 구글이 신이라는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구글이 신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구글이 신이라는 착각의 오류에 빠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착각의 오류에 살고 있고 착각의 오류로 다른 사람들을 또 이끌고 있는 걸 잊고 있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건 구글을 움직이게 한 내가 사용한 검색어입니다. 구글은 내가 생각한 것을 반영해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계산된 것을 보여준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글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생각하고 만들어낸 키워드를 치며 엔터키를 누르기 전까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바로 또 다른 세상의 알고리즘입니다. 자, 몇 년 전 장안에 화제가 되었던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바로 The Secret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책에서 인력의 법칙, The Law of Attraction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의 원리는 Thought Become Thing 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곧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책을 읽을 때 저는 이게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좀 황당무계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책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구글은 태초에 세상을 모두 연결한 월드와이드 웹을 시간을 줄이고 공간을 넘어서 나에게 빨리 보여주는 툴이었죠.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어서 보여주는 거죠. 구글에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키워드를 치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툴 자체가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조작도 가능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레리와 브리는 구글 검색의 태초에 조작에 중점을 둔 툴을 만든 게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빨리 보여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고자 봇을 이용했는데 봇이 사람이 아니라 흠결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지금껏 내가 사용한 검색어들을 모두 모아보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생깁니다. 수천만 수억 개의 단어입니다. 빅데이터가 됩니다. 이 정량적인 데이터는 상위 단어들과 링크되고 파생된 데이터를 모두 모아보면 내 몸을 이루는 피부와 같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나를 감싸 나의 형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죠. 내가 왜, 무엇을, 어떻게와 같은 성숙한 답을 제공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를 통찰할 수 있는 개념인 Sick Data Process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인류학자들이 이를 분석할 수 있는데 이제 곧 양자 컴퓨팅을 이용한 인공지능이 이를 답하게 될 때는 내가 완벽해질 수도 또 완전히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저는 오늘까지도 저를 잃어버리고 산 것 같습니다. 이제 시대는 발전했고 우리는 글이나 책보다 영상에서 정보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글이나 책을 읽으면 머릿속에서 이미지화해야 하는 과정이 걸리는데 영상은 이미지 자체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과정을 축소할 수 있고 정보 제공자가 원하는 정보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물론 보다 심한 왜곡도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검색한 영상들의 핵심적인 이미지를 추출해서 모아보면 구글에서 보여진 단어들보다 더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이 이미지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제가 설명하기 어렵지만 또 이 이미지들이 나의 본질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내가 본 것은 나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너도 그런 사람처럼 된다 라는 저희 어머님이 제게 30년 전 해주셨던 지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검색어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것을 반영해주는 게 이 유튜브를 움직이는 알고리즘의 핵심인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좋은 사람은 다른 좋은 사람을 불러들이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구글이 벼랑 끝까지 몰려도 절대 놓지 않은 십자가처럼 유튜브를 품에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본 것이 바른 것이면 나도 바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바르게 되는 거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테크를 말하는 제가 오늘 좀 이상하게 궤변과 함께 과학적으로 참 근거 없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 같죠. 그런데 영상의 시작을 생각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은 유튜브 본질,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찾고자 하는 것은 본질이었습니다. 본질. 그런데 저는 제가 주장한 것들을 뒷받침해줘야 할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찾아보니 이게 나오더군요. 바로 현대과학의 근간이자 가장 중요한 퀀텀 메케닉스, 양자역학입니다. 19세기 중반까지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서 지구가
연수가 365일을 걸려 태양을 돈다든지 조석간만의 차가 얼마인지 하는 것들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뉴턴이 이 세상의 진리를 밝혔다라고 믿었습니다. 고전 물리학이 열리면서 자연현상은 확실하게 여겨졌고 자연과학에 대한 여러 규칙들이 정립되면서 개인의 주관은 마치 무속인의 말처럼 믿을만하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뉴턴의 법칙이 대우주의 진리였다고 믿었던 사실은 착각의 오류가 아니었을까요? 뉴턴의 법칙이 지구에서도 될지는 모르지만 다른 행성, 다른 은하, 다른 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될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근간이 되는 두 가지 대발견이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성립되면서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힘이나 가속도 같은 개념 없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양자역학인데요. 양자역학을 만든 오늘날의 대표적인 학자가 코펜하겐의 해석으로 불리는 하이젠베르크와 닐스 보hr 그리고 슈레딩거 고양이의 실험으로 유명한 슈레딩거입니다. 슈레딩거 고양이 실험은 원래 코펜하겐의 해석을 비꼬기 위해서 행한 실험이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는 상자가 있고 그 안에 고양이와 1시간 내 절반의 확률로 고양이를 죽일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럼 1시간 이후에 상자 속 고양이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에 따르면 우리가 상자 안을 열어보기 전까지 고양이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로 함께 있어야 하는데 야! 그런 게 어딨어? 라며 양자역학은 틀렸을 거야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코펜하겐의 해석을 살펴보면 상자 안에 고양이는 죽었거나 살았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바로 죽음과 삶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는데 내가 상자를 열어봄으로써 죽었는지 살았는지 결정된다라는 답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웃기죠? 그런데 최근 양자광학을 통해서 빛의 거시적 중첩 상태 구현이 확인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론이 틀리지 않았던 겁니다. 나로 인해서 고양이가 죽거나 살거나 한 결과로 나타난 게 증명이 된 겁니다. 20세기로 들어오면서 과학은 물질의 근본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몇백 년 전부터 이 세상은 원자로 구성됐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대목이 있었고 원자, 영어로는 아톰, 이 아톰은 고대 그리스어 아토모스, 더 이상 나뉠 수 없다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뜻의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 19세기 말에 원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원자를 찾으니까 이 세상은 92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끝까지 온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원자가 끝이 아니고 핵과 전자로 구성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핵을 또 열어보니까 핵 속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또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소립자의 종류는 무한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부터 과학 발전의 한계로 이 소립자론이 장벽에 부딪힌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는 더 궁금해졌고 더 찾고 싶어졌습니다. 원래 하는 일도 모두 미루고 머릿속에 떠오른 것들을 설명해 줄 만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양자역학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현대 과학자들을 찾아보면 모두 하나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찾을 수 없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알고자 했던 것은 모두 핵심, 본질, 근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돌아가서 나는 왜 키워드를 찾는가가 되었죠. 다시 말해서 나는 왜 행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나는 알고자 깨닫고 다음으로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즉 제가 스스로 더 나아지고 싶어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생각해보니까 제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책상, 모니터, 깡통, 종이, 마이크, 유리잔, 제가 숨쉬는 공기마저 모두 저에게 쓰임을 당해서 새롭게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모두 같이 제 손이 닿아주길 기다리면서 시간과 공간에서 저와 함께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함께 만났을까요? 그리고 눈을 다시 뜨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눈을 뜨면 지금껏 봤던 세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이 눈앞에 열리는 건 아닐까요? 왜곡되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다 머릿속 개념의 허상일까요? 끊임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데 더 이상한 건 머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아니고 제가 하고 있는 게임의 캐릭터인지 구별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내가 날까요? 아니면 양자 컴퓨팅을 이용한 AI가 만들어낸 허상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근본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저 스스로에게 물으며 답하게 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담은 궁극의 두 가지 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진리의 책으로 불리는 바이블, 성경과 깊은 깨달음과 통찰의 불교의 대승기 신론입니다. 먼저 대승기 신론은 그 뜻이 너무 깊어서 읽는 것도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만 뽑아서 요약해서 만든 게 바로 마음먹기에 따라서 썩은 물도 이리 맛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원효대사님께서 만든 대승기 신론소, 중국에서는 해동소라고 불리웠습니다. 원효대사님은 대승기 신론소에서 어떻게 진리를 깨닫고 부처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원래는 청정한 것인데 무명의 영향을 받아서 번뇌심이 일어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며 이때 일심의 본각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 마음을 닫게 되면 무명에 의해서 오염된 요소들을 제거하고 본래의 청정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며 진리를 깨닫고 부처가 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 깨어나자라는 뜻으로 성불하십시오 하고 신도들끼리 인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전 세계적으로 종파와 타 종교로 나뉩니다. 너무 많아서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은 고난의 길과 믿음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며 이는 곧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나 불경이나 인간은 모두 죄가 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고통의 자기 성찰로 깨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찰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폭포수를 맞고 칩거하기도 했고 조용한 수도원에서 금식을 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깨우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이제껏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위대한 성찰의 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입니다. 세상 모든 미디어를 담은 유튜브. 저는 스스로 깨닫습니다. 저를 감싸고 있는 저 사진들이 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기만 합니다.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는 저를 감싸고 있는 저것들을 찢어버리고 저건 내가 아니야 라고 소리치며 마치 번데기에서 나비로 새로 거듭나고자 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본질의 소리가 메아리치는 게 느껴집니다. 나비가 목적지를 이미 알고 있는 듯 나오자마자 날아가는 것처럼 제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딘지 저도 모르게 느껴집니다. 이성적인 것이 곧 현실이며 현실이 곧 이성이다 라고 주장한 독일 철학자 헤겔은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개별성이 나타난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영상으로 우리를 써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이 자유의 미디어 공간이 소통하는 연습을 통해서 마음을 수련할 수 있는 오늘날 최고의 성찰의 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언젠가 우리 서로의 뜻을 완벽하게 소통하게 되면 세상 모든 것과도 소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